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오프라인 강좌를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강연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카메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이나 사진이나 참 소니가 대세라는 말이 진짜 현장에서 바로 와닿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강좌는 이제 캡처원 강좌로 이제 완벽한 사진을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 캡처원 프로 강좌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일단 이미지를 열었어요. 자, 이미지를 열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 그리고 좀 밝게 촬영이 된 사진이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배경보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이 끝났으니까 보정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출값을 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는 노출값을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효과를 가미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비 같은 경우는 명부와 안부의 차이죠. 대비를 좀 많이 주게 되면 선명한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대비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선명한 효과보다는 좀 흐릿한 느낌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대비를 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항상 대비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대비를 빼야 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밝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줘서 얼굴에 날아간 그런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리고 채도는 여기서 증가를 하게 되면 좀 발랄한 이미지가 나게 되고, 채도를 오히려 내려주게 되면 좀 차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컬러 톤이 화이트 톤에 가까운 그런 컬러 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도를 여기서 살짝만 내립니다. 많이 내리면 이것도 상당히 좀 흑백 느낌의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여성미를 강조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커브로 들어가서요, 커브에서 조금 곡선 모양의 형태를 조금 만들어줘서 선명도와 이런 밝은 느낌, 여성미가 좀 강조되는 좀 투명한 느낌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을 조금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점 하나 찍고 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찍고 살짝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여기도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이 밝은 영역 같은 경우는 너무 올리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출이 너무 날아가서 여러분이 보정은 제대로 했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밝게 보정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짝만 내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컬러로 들어가요. 컬러로 들어가서 컬러 톤을 살짝 입혀줄 건데, 약간 투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옐로우나 레드나 뭐 이런 계열보다는 블루 쪽을 조금 가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톤을 이 정도로 살짝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컬러의 변화를 봅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건 조금씩 움직여야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면 결국 컬러 못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세요. 이거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컬러의 방향을 보고 맞췄으면은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섀도우도 역시 이거와 비슷한 값의 그런 밝기 쪽으로 조금만 이 파란색 쪽으로 좀 떨궈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진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이렇게 색을 조금 파란색 쪽으로 가서 노란기를 좀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건드릴 필요는 없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올려줘요. 자, 이렇게 올려주니까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과 어떻게 보면 화이트 톤이 많이 가미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보정 전, 보정 후, 원본 사진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진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보정을 해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여성미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컬러가 투명하면서도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보정이 이 정도만 돼도 정말 괜찮죠. 근데 오늘 강좌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핵심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휠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시게 되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얼굴 부분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은 브러쉬를 적용하고 싶은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확대를 일단 해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키 B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브러쉬 도구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 브러쉬 도구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하나 해줍니다.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굴,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 지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정할 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확대를 했는데 너무 엉뚱한 곳에 이런 데만 확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H키를 누르시면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브러쉬 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은 브러쉬 설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경도도 조정할 수 있고, 불투명도, 플로우 이런 부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크기는 말 그대로 브러쉬 사이즈죠. 브러쉬 사이즈인데 크기만큼은 될 수 있으면 단축키를 좀 쓰세요.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작업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단축키가 나가고 있죠. 이 위에 부분은 뭐 대충 알겠는데 밑에 거 에어브러쉬, 펜브러쉬, 자동 마스크, 브러쉬와 지우개의 설정 연결. 자, 이거 난감하죠. 무슨 말인지. 자,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브러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것이 번지면서 최대치까지, 브러쉬 최대치 크기까지 딱 컬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을 끄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한번 눌러놔도 계속 누르고 있어도 딱 일정 범위까지만 딱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에어브러쉬를 체크하고요. 쭉 눌러볼게요. 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죠. 잘 아무것도 안 하고 누르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전에 에어브러쉬를 끄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뭐 있냐면은 이제 펜 프레셔라는 거인데 이제 펜 압력이죠. 자, 자동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픽셀이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캡션 프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브러쉬 칠이 어떤 특정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켜주면 됩니다. 자, 이거 켜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와 지우개 설정 연결. 이거는 뭐 때로는 편리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브러쉬와 브러쉬 지우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브러쉬는 키보드 B가 단축키고 브러쉬 지우개 단축키는 키보드 E가 단축키거든요. 두 개의 설정을 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캡션 프로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브러쉬 세팅이 지우개 세팅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브러쉬로 쫙 그어서 어떤 선을 그렸다면은 지우개를 선택했을 때 똑같은 세팅과 아까 전에 뭐 경도, 뭐 불투명도, 플로우 이런 부분들 똑같은 세팅으로 그대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기능인데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입문사진에서는 좀 정교한 보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플러스 키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레이어에서 얼굴이라는 이름을 하나 쳐줍니다. 얼굴이라고 이렇게 쳐줬어요. 브러쉬 옵션을 좀 봐야 되는데 경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도는 이게 아닙니다. 경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제가 최대한 한 6 정도로 맞춰주고 나머지는 100 이 정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러쉬 크기는 여러분이 키보드 단축키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딴 건 안 해도 이것만이라도 단축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좀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칠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칠해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전체를 이렇게 칠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긴 테두리를 따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맞춰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이렇게 따줘요. 얼굴 쪽부터, 얼굴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얼굴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목과 얼굴의 그런 노출차가 너무 크다면은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출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그런 느낌의 밝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맞춰줍니다. 이제 레이어 얼굴이 있죠.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얼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영상 마스크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린 것 외에 지금 선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얼굴에서 이제 우클릭을 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 리파인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그 반경은 300으로 그냥 잡아주고 지금 보면은 적용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지금 얼굴 반경 쪽이 지금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축키 2가 지우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지우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우개 크기를 맞춰주시고 이건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눈하고 입술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지워야 되니까 크게 보면서 지워줘요. 정교하게 지워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이것도 최대한 정교하게 좀 지워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지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키를 눌러서 내려서 입술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E키를 눌러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지워줍니다. 아직 보정이 되지 않은 이런 영역들 있죠. 이런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말 작게 해가지고 칠해주시면 끝납니다. 마스크 그리기에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항상 마스크 표시를 이제 마스크 표시 안함으로 바꿔줘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보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정 값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큰 화면으로 보정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일단은 뭐 칠할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도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배경과 어우러지는지 아니면 이질감이 생기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축소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마우스 휠 스크롤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이것을 축소를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얼굴이라는 것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컬러 편집기로 먼저 들어갑니다. 컬러 편집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피부톤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톤에서 이제 스포이드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피부톤 컬러 추출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피부톤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조금 미백이 좀 좋은 그런 컬러 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탁한 컬러 톤보다는 약간 미백이 좋은 그쪽으로 컬러 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색상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에서 위에가 플러스 방향이고 밑에 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색상을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얼굴에 붉은기가 돌게 되고, 색상을 플러스 쪽으로 옮기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노란기가 많이 돌게 돼요. 해보면 알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내려볼게요. 자, 내리니까 어때요? 붉은기가 많이 돌죠, 얼굴에. 근데 지금 배경 부분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캡처온이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붉은기가 조금 도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붉은기로 맞춰줍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컬러의 짙음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짙어지느냐 아니면 채도를 빼줘가지고 더 연해지느냐, 이 부분인데, 컬러 채도 같은 경우는 약간만 좀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빼면 안 좋을 것 같고요. 밝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밝고 어둡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기를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얼굴이 많이 좀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밝기를 내려주시게 되면은 어때요? 얼굴이 밝기가 많이 다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저는 얼굴의 밝기를 센터에서 조금만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눈을 보정할 건데요. 눈을 보정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눈을 이렇게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서 확대를 해서 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지고 난 상태에서 이제 눈을 보정하기 위해서 또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레이어 이름을 눈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이제 다시 이제 브러쉬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서 눈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강좌에서 이것을 예전에 인물사진 보정 강좌를 최근에 작성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흰자 쪽은 건드리지 말라. 왜? 모세혈관이라든지 눈에 핏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흰자는 건드리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흰자를 건드려도 되는데, 거기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는 또 따로 거기서 추가적인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흰자를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보정을 더 세밀하게 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브러쉬 칠이 대충 이 정도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샤프닝을 좀 줘가지고 좀 선명함을 좀 줄 겁니다. 그러면 수지라는 거 있죠. 수지를 대충 한번 쭉 당겨 볼게요. 어떻게 이미지가 변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자, 수지를 이렇게 올리니까 눈동자가 많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최종 이미지를 비교해 보니까 컬러 톤 자체가 상당히 투명하고 그리고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미가 많이 가미가 되는 그런 컬러 톤이 나왔죠. 그리고 눈동자 보면은 모사진과 다르게 확실히 많이 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